좋아요, 구독! 오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롤러코스터 탔던 8월 증시 마무리, 9월 전망은 함께 하실 분은 IM증권 이청원 PB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8월 우리 시장 반도체 투톱의 약진으로 기대감을 얻었다가 검은 월요 이후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탔습니다. FOMC와 같은 굵직한 이벤트도 대기 중인 상황 속에서 우선 2000년 이후 글로벌 증시는 9월에 계절적인 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9월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개인적으로 8월 말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에 나타났던 약간의 변화, 그리고 어제의 시장 흐름, 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9월의 시장은 크게 변동성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긴 연휴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타 국가에 비해서 거래일 수도 적다라고 하는 점, 특히 추석을 전후로 그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는 일정 부분 현금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지수가 크게 오를 만한 변수는 우선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8월 말에 나타난 변화와 어제의 변화, 우리가 거기에 분명 주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지금은 우리가 시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철저하게 섹터 위주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8월 마지막 거래일에 8월 한 달 동안 시장에 큰 충격을 이겨낼 수 있었고 잘 이겨냈던 제약 바이오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기저에는 ABL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시간 내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건,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어제 9월 첫 거래일에 이어지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조금은 위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2차 전지가 어제 고개를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 당연히 셀 업체 전반적인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소재와 관련한 기업들, 에코프로 BM 또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9월 한 달간 2차 전지를 기반으로 한 시장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배적인 전망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생각이 참 많이 들긴 들었습니다. 네. 이게 하필 2차 전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중간중간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가지고 어제 운 좋게 저희 센터장님이랑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2차 전지는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 화재라고 하는 이 이슈에 의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잘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한데, 올해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철저하게 실적이 트렌드입니다. 실적이 나와야 그 기업들의 주가는 추후 점진적으로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지금 나오지를 않죠. 2분기 우선은 그리 좋은 편 아니었고요. 3분기도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과 2021년 8월 이후로 양극재 수출 물량은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변수, 전기차 화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수요자죠. 그들 또한 전기차 시장에 또 배터리를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해 나가고 있고요.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배터리를 유럽에 있는 많은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츠가 최근에 불이 났으니까 이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국산 제품을 썼기 때문에 불이 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당장 바꿀 것인가? 절대 안 될 거예요. 당연히 불이 났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첫째,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전기차의 최대 수요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당장 한국산 배터리를 교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배터리라고 해서 불이 안 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전기차 화재라고 하는 이 변수에 따른 수혜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결국 이러한 조정 뒤에 소폭 다시 주가가 밀리는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안 좋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9월의 시장을
현재 시점에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또 어렵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도 있고 거래 일수도 적고 8월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과 함께 철저히 섹터별로 공략해야 한다라는 힌트까지도 얻어봤습니다. 다만 섹터를 넘어서서 실적 그 자체를 봐야 한다라는 부분 역시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우선 뭐 매체에 따르면 돈이 있어야 물린 주식도 물을 타지요라는 볼멘 소리도 있는데 쪼그라드는 여윳돈도 문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리스크 관리와 현금 비중 확대 기회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9월 전략은 도대체 어떻게 짜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9월은 우선은 가급적이면 어떤 특정 매매를 강하게 하지는 말자. 조금 시장을 관망하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가 9월 첫날이었습니다. 보통 9월 첫날도 그렇고 해당 월의 첫 거래일에는 이 시장과 관련된 리포트가 많이 나와요. 어제도 저도 한 3-4개 정도 보다가 대신증권에서 나온 게 가장 재미가 있어가지고 한번 눈여겨봤는데 최근 3년 동안 9월에 코스피 기준 시장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도 조금은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 속에서 시장에 관망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기타 NH투자증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증권가에서는 9월의 시장은 조금은 관망하자, 그리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9월에 최근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전통적으로 2000년대 이후로 9월의 시장이 안 좋았나라고 하는 것을 어제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한번 쭉 모아봤어요. 화면 한번 볼까요? 네, 화면 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참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최근에 2021년, 22년, 23년은 안 좋았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평균적인 수익률은 월별 9월은 마이너스 0.49%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쭉 들여다보면서 저기 빨간 박스 보일 거예요. 빨갛게. 2001년 9월과 2002년 9월이 매우 안 좋았죠. 저 때가 뭐였냐면은 이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나스닥의 붕괴가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평균보다 벗어난 값이기 때문에 저걸 만약 배제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은 양의 수익률을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9월에 우리가 지난해 8월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뜻하지 않은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그게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통화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금 키운다 할지라도 다행스럽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1차적으로 시장은 크게 밀리진 않을 것이고,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도 섹터가 지금은 매우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기는 힘들 거고, 거래일 수도 지금 줄어들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증시 여유 자금 또한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은 9월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없지 않을까. 변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2,700포인트 내외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여기도 모두 다 저는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이 시행된 이후로 주도 섹터가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최대한 현금을 조금 확보하고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수출 데이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조간 브리핑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8월 수출 역대 최대 11개월 연속 플러스권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IT 부문의 수출 데이터가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종 자체의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엔비디아 탓만하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보여질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수출 데이터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 이게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IT, 가전 이쪽은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11개월 연속 무역 수지는 흑자를 보였고, 그 기저에 있는 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나 그리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1개월 정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락했죠. 그렇다면 다음 달에 수출 데이터는 이번 달만큼 좋지는 우선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흐름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점에서 실질적인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나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거는 결국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HBM의 영향이 큽니다. HBM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그러한 가운데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또 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한번 꺾이다 보니까 이 HBM 시장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메모리 쪽에서 D램과 낸드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도 나와야 되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았는데 이게 1차적으로 꺾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소폭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적인 레거시라고 하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기본적으로 괜찮아야 하는데 우선은 안 좋기 때문에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도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기준으로 이번 달 기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턴이 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주가는 연초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한 6월까지는 주가 흐름이 매우 괜찮았는데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리고 4월,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전통적인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도 완전히 꺾인 거죠. 어느 시점에 턴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9월 기준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아마 9월도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10월에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만큼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월은 시장이 조금 횡보하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이 조금 타격을 받고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이후로는 한번 접근해 보자.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환율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투톱의 주가가 다시 탄탄해져야 상승턴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 밸류 체인으로 상승 흐름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엿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9월의 주도 섹터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초점 맞춰봐야 될까요? 한 9월에서 한 10월 한 초순 정도까지 어디 섹터가 움직일까 참 고민 많이 했는데요. 다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한 군데요. 밸류업밖에 없어요. 아, 네네. 하지만 이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도 금융 지주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KB금융이나 신한지주, 또 메리츠 금융지주와 같은 금융 지주사들 외에는 사실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5대 산업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꽤나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철강은 여전히 안 좋죠. 자동차도 올해 4분기 현대차 인도법인의 IPO가 있다 할지라도 전기차 판매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안 좋고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한 단계 꺾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조선, 방산도 지금 흔들리고 화장품이 어제 조금 올라왔지만 화장품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유일하게 밸류업 관련해서 이번 달 기준으로 우선은 밸류업 지수가 나오고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쯤에 ETF까지 나온다면 여기에 자금이 조금은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거기에 연말로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가 배당 관련된 기업들을 찾게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행이라고 하는 측면에 따라서 기존의 기업들, 배당을 상대적으로 많이 줬던 기업들은 이러한 주주 환원책을 더 늘리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게 보험사죠. 지지난주에 보험사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DB손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 수익률을 8%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실손보험사가 저 정도까지 나온다면 이 금융지주사도 전통적으로 4에서 5% 그거를 저는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지난 7월까지 기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의 수 대략 16개 정도였는데 그게 최근에 2달 동안은 더욱 가파르게 지금 나옵니다. 거기에 반도체 혹은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 또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업 공시를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이 지금 주도 섹터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 기회가 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금융 지주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업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금융 지주사들에게는 조금은 안 좋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금리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이 커집니다. 당연히 예금, 대출 이 차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자 수익은
커질 수 있는데 금리가 인하하게 되는 기조에 놓이게 되면 대출을 할 수 있는 총량이 늘어나게 돼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매매 수요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저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대출을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 이자 수익은 커질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그중에서도 금융 지주사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고요. 주가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 KB금융, 신한지주, 또 뭐 우리금융, 기업은행, 거기에 지방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BNK 금융지주까지 주가가 한번 최근에 조정을 나왔는데 어제 9월 첫날이었거든요. 어제 고개를 다시 한번 쭉 듭니다. KB금융은 어제 기준으로 2% 이상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움직임이 괜찮죠. 결국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대략 한 3개월 정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진다면 저는 매매에 따른 매매 차익 그리고 한 4개월, 5개월 만약에 가지고 간다? 배당이라고 하는 것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종목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지금과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단기적으로 3에서 4개월 정도 동안 10% 플러스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라는 점에서 금융지주사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